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운동이 약이다 건강 토크 운동이 약이다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것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데 오늘 테크노짐 코리아 센터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 운동 장비가 많아서 분위기도 좋고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제가 겨울 되면 여러분 운동하실 텐데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몸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풀리지? 그리고 왜 겨울에 이렇게 잘 다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이 고민들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각자 한 분 한 분 인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먼저 김선희 교수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선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원대학교에서 운동 손상 및 재활을 가르치고 있는 양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상임 교수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노짐 코리아에서 교육 매니저를 맡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박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세 분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텐데 그나저나 겨울인데 세 분은 겨울에도 운동을 꾸준히 잘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박대희 선생님은 건강운동관리사인데 본인이 운동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주제처럼 사실 이제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사실 좀 귀찮아지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예. 아니, 양상진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또 하셔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대학 전공도 겨울 스포츠를 해가지고 겨울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옛날보다 더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줄어들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이제 겨울 스키 시즌이 돌아왔는데도 붐이 이제 아직도 이런 스키에 대한 그런 붐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간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겨울에 아직 운동을 못 하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김서영 교수님은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도 보시고 그러려면은 환자들한테 얘기하려면 본인도 이렇게 지키면서 하셔야 되죠. 제가 비만 환자도 많이 보고 있어서 운동하라는 잔소리는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숨쉬기 운동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숨쉬기가 제일 중요한 운동이기도 하죠. 이게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솔직히 양심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겨울 되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겨울만 되면 이제 운동을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유난히 뻣뻣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양 교수님? 실제로 부상자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실제로 겨울철이 되면 부상률이 확 늘어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한 이유는 근육이나 관절이나 힘줄 이런 것들이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부상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몸에 이게 생기게 되나요? 보통 이제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근육 자체의 탄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고무줄도 굉장히 차가워지면 쉽게 끊어지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도 이제 늘어날 때 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부터는 이제 반응 속도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굉장히 이런 반응 속도가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넘어질 때 그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을 딱 짚고 이렇게 넘어지는 걸 이렇게 피해야 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보다 반박자 늦게 일어나면서 이제 근육이나 아니면 다른 데 손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지고 또 하나는 이제 관절의 윤활액이 관절 안에 윤활액이 조금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윤활액 같은 경우는 물처럼 부드럽게 관절을 잘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끈적끈적해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스쿼트를 한다든지 몸을 좀 많이 쓰게 되면 관절의 부담이 더 확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 부상과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평소와도 같은 운동인데 갑자기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해 주셨던 그게 원인이 되는 거군요. 야, 아무래도 이제 좀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약간 좀 심혈관 부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관절뿐만 아니라 이 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겨울에 영향 많이 받을까요? 굉장히 영향 많이 받죠. 겨울에 특히 심장병, 뇌졸중, 중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대랑 근육이 딱딱해지고 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랑 이런 혈관, 심장 이런 것도 딱딱해지고
뻣뻣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게 되고, 혈압이 확 올라가고 혈관이 좁아지면 이 혈액을 많이 몸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펌핑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심장에 많이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 혈관도 근육이라는 말을 지금 듣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지금 막 펌핑도 많이 한다는 거는 평소보다 이제 심장이 좀 과로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네. 두도 어떤 이제 문제들이 또 이게 심장에 압박을 많이 주게 될까요? 안 그래도 날씨가 추워져서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데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고 추운 아침에 나가서 갑자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심박동수도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 심장이 더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가서 뇌혈관이 터진다든가 심장에 혈액순환 안 돼서 심근경색이나 그런 게 잘 옵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운동,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새벽에 조깅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새벽 조깅도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날씨가 추웠을 때 몸이 풀리지 않고 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나가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래도 부담이 가는데 더 부담이 가게 되죠. 이 겨울 때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번 대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직접 운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실제로 뭐 운동을 받는 헬스장에서 운동 받으신 분들의 겨울철에 사고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네,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주변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제일 궁금한데, 어떤 패턴들의 어떤 실수라든가 사고들이 좀 일어나나요? 일단 주로 바깥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추운 공간에서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뭔가 격렬한 운동을 내가 한다든지, 네.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형태의 힘을 준다든지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그때 가장 많이 큰 부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관절 같은 게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들어왔다가 바로 하게 되면 암만 여기가 따뜻하더라도 좀 영향을 좀 주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과 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 준비된 상태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몸이 덜 풀렸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그냥 바로 시작하면은 완전히 큰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요즘에 이제 겨울에 그래도 운동을 하실 텐데, 지금 대인 선생님 말로는 좀 이렇게 잘 풀어놓고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두 분은 어떠세요? 옛날에 운동을 배울 때도 사실 트레이너 선생님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좀 몸을 데우게 해서 좀 빨리 뛰는 거를 한 5분, 10분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저는 고백을 하자면은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한 1분, 2분? 그 정도 몸 풀고 하는데 한 1, 2분 정도 푸는 건 어때요? 사실 1, 2분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근육의 온도가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5분 이상은 또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 뭐 신경계 반응을 또 위해서라도 충분히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최소 5분 이상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양상임 교수님 어때요? 운동 생략적으로 봤을 때 이 겨울철이 되면은 몸 자체가 생략적으로 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생략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탄성이나 이런 것들도 늦어지고, 그리고 신경 반응도 굉장히 늦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몸이 뭐 봄, 여름, 가을보다도 훨씬 더 움직임이 둔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 잘 하냐, 이게 많이 했던 분들이 습관적으로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게 교수님은 몇 분이나 몸 풀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풀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잘 실질적으로 잘 안 풀게 되고, 워낙 해던 운동, 계속 습관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준비 운동 뭐 그냥 약간 생략하는, 그죠? 이런 것들이, 네네. 운도 아니고, 생략하신다고. 네, 이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절대 생략하면 안 되겠구나.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하셔서. 교수님도 다시 이제 운동 시작하시면 준비 운동 충분히 하실 거죠? 네, 준비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서 꼭 다치지 않고 운동하게,
예,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네네. 근데 김선영 교수님, 저는 이런 어떤 근육이나 관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 심장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이 피가 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걱정이 많거든요. 실제로 겨울 되면 이게 얼마나 좀 위축이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얼마나냐고 물어보시는 제가 조금 어려운데 대답하기가 저희가 학생 때도 항상 가장 위험한 시기가 심장에 혈관이 안 좋은 분들, 특히 고혈압, 그리고 가족 중에 중풍이나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 또 당뇨나 이런 혈관 질환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추운 겨울에 나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더 잘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실 수 있어서 본인이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운동하실 때 몸이 더워질 만큼 준비 운동 웜업을 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그 일반 뭐 건강한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해 주셨던 뭐 당뇨부터 고혈압이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한번 체크하고 가야 된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직접 어떻게 이제 몸을 데우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대인 선생님께서 루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전 루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5분 정도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자리에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제자리에서 뭐 무릎을 좀 높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앞뒤로 최대한 크게 움직이면서 관절이 좀 크게 움직여줄 수 있게끔 처음에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 이런 관절 주위에 좀 원으로 그리면서 좀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또 스트레칭을 또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제가 그래가지고서 첫 번째 건 제가 자 이런 모습, 그러다가 두 번째가 되면은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세 번째는 뭔가요? 이렇게 풀어주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척추 가동성 스트레칭입니다. 뭐 엎드려서 하는 캣카우 동작이라든지 자세를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 고양이 자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척추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한 1분 정도만 진행해 주셔도 충분히 척추에 대한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 뭐 고중량 운동이라든지 뭐 달리기라든지 결국에 고관절을 움직이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힙힌지라든지 뭐 스쿼트 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1분씩이라도 한 10번에서 15회 정도 천천히 좀 진행을 해주시면 어떤 운동을 하실 때 좀 무리 없이 또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있나요? 저는 사실 가장 좋은 게 그 해당하는 종목에 맞춰서 워밍업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할 거다라고 하면 달리기 내가 본 운동에 준하지 않는 형태의 어떤 스트레칭, 달리기 가볍게라도 좀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혹은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할 거다, 오늘 스쿼트 고중량 운동을 할 거면 그냥 맨몸으로 스쿼트 하는 거를 또 워밍업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게 각각 한 1분씩만 하면 다 합치면 한 5분 정도면 끝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루틴만 잘 지키신다면은 분명히 이제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루틴이 좋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박대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루틴이라는 게 좋은 이유가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근육의 온도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 이런 것들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신경 반응들을 이렇게 차례차례로 올려주게 되면, 이 동시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할 때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루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나 이제 5분 정도 몸 풀었으니까 이제 확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좀 심혈관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질환이 있으면 먼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위험 요인이 있는지 꼭 찾아보시고, 또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평소에 했을 때 증상이 생기면 중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아까처럼 웜업을 하시고 본 운동을 하실 때도 너무 과격하게 운동하시지 말고 그 강도를 맞춰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등도 강도 정도라고 하면 말할 수는 있는데 약간 순찬 정도,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너무 조바심 내서 막
운동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딱 5분만이라도 지금 얘기해드렸던 이 루틴을 지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뭐 겨울에는 근육도 어떤 보면 관절도 신경도 심장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또 운동 시작하시다면요, 아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아픔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준비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한번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박대인 네, 선생님부터. 사실 저도 준비 운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기 힘든 게 대다수의 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꼭 준비 운동을 잘 챙기셔서 안전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랑희 교수님. 네. 여러분들의 이런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요. 겨울철 특히 추운 날씨에 준비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현 교수님. 겨울에는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사고가 나기 쉬운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 운동을 꼭 하시고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께서 겨울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잘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몸 데우고 운동하시면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